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엑솜 시퀀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엑솜 시퀀싱을 통해서 레퍼런스 시퀀스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베리언트를 찾을 수 있다. 베리언트는 염기 서열이 다른 염기로 치환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이 추가되거나 딜리션이 일어나거나 이런 세 가지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로시 454 GS Mapper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Sequencing Capture, 이게 이제 로시에서 엑솜 캡처하는 거라고 그랬죠. 또는 454 Sequencing and the Analysis Methodology is provided in the Supplemental Methods section. Supplemental Methods라는 거는 이제 보충자료겠죠. 방법론에 대한 보충자료 섹션에 있는데 그것은 요 URL Supplemental Digital Content 1에서 요 URL에서 얻을 수 있다. GIM은 이제 Genetics in Medicine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Supplemental Material을 제가 다운로드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Variant Identification, Validation, and Annotation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notation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Annotation.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 동영상을 중단하고 Annotation이 어떤 의미인지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Annotation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시 동영상을 중단하고 사전을 찾아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찾았습니까? 일반적으로 annotation 그러면 이제 주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책 중에 주석 성경 이런 게 있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글귀들을 해설한, 주석을 달아 넣었다 그러는데 해설을 한 그런 것이 되겠죠. 어떤 글이 있으면 글에다가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그 컨셉트에 대해서 해설을 이제 보통 밑에다가 각주를 다는데 그 글의 밑에다 다는 거, 그런 것을 이제 anno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리언트를 찾았어요. 그 레퍼런스 시퀀스랑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걸 찾았는데, 그 베리언트가 뭐를 의미하는지, 어떤 베리언트인지, 그 베리언트가 중요한 베리언트인지, 질병을 일으킬 만한 베리언트인지, 그런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주석을 달았다. 그 베리언트 각각에 대한 의미를 달아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부분을 이제 베리언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찾고 밸리데이션, 그 베리언트가 정말로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주석을 다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로시 454 GS Mapper Software produces a variant file.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면 이 베리언트에 대한 파일이 생긴답니다. Which was used to identify variants in the sample versus reference sequence. 레퍼런스 시퀀스와 비교하여 이 샘플에만 있는 그런 베리언트들을 찾아준다 이거죠. 자, 여기서 레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휴먼 지놈 레퍼런스 시퀀스예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의해서 얻어진 사람의 그 대표적인 그 염기 서열이죠. 게놈 서열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레퍼런스 서열, 참조 서열이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좀 애매하죠, 이름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준 서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준. 전체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의 시퀀스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군대 가면 줄을 맞춰서 이렇게 사열종대 할 때 한 사람을 지명해서 기준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열종대가 씁니다. 그 사람이 그 분대에서 가장, 아니면 그 소대에서 가장 키가 크거나 가장 잘생겨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니죠. 그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은 거죠. 영국의 그 그리니티 그 천문대인가요? 거기가 세계 그 시간의 기준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기준 서열이, 기준 시퀀스입니다. 기준이 사람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의 시퀀스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참조, 원래는 참조지만 저는 그냥 기준 서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레퍼런스 시퀀스. 기준 서열화가 비교해서 이 닉 보커의 샘플을 비교했더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베리언트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 GSM F라는 소프트웨어가 찾아주고 어떤 파일로 줬다 이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for each variant, the following annotations were determined and assigned. 그래서 1번부터 쭉 밑에 번호가 나오는데 그런 정보들을 전부 쭉 모아서 모아놨다. 그것을 바로 이제 annot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각각 뭐 아마 몇만 개의 그 베리언트가 나왔을 텐데 15,000개인가 그렇게 아마 그 베리언트의 각각에 대해서 1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인지 볼까요? 밑에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갖고 15번까지 있죠. 1번부터 15번 그러니까 15개의 컬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번 컬럼에는 노블티, 2번 컬럼에는 depth of coverage, 3번 컬럼에는 quality score, 4번에는 amino acid physical properties, 이런 식으로 5번에는 class of change, 이런 식으로 15,000개의 베리언트가 있으면 15,000 곱하기 15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엑셀 시트 같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엑셀 시트에 행이 15,000개고 열이 15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름이 필요하니까 각 베리언트별로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그 베리언트의 위치 정보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하나 칼럼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노블티예요. 노블티라는 거는 뭐 고귀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노블. 그건 노벨이고 노블이고 NOBLE 그거는 이제 고귀하다는 뜻이고 NOVELTY는 노블. 노블은 새롭다 이거죠. 새롭다. 노블티. 이 베리언트가 이미 based on the existence of the same variant in the DBSMP database.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DBSMP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재된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등재되어 있으면 노블하지 않다 이거죠. 노운이고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노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depth of coverage. depth of coverage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데이터가 이 베리언트를 찾아주는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 실험적으로 반복수가 많이 돼 있느냐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커버리지가 높다는 얘기는 시퀀싱을 똑같은 이 베리언트를 여러 번 읽었는데 많이 읽었다. 그럼 뎁스가 깊고 적게 읽었다. 그러면은 뎁스가 낮죠. 셜로우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습니다. 자, 퀄리티 스코어. 퀄리티 스코어는 그 커버리지를 다 고려해서 찾은 그 베리언트가 얼마나 하이 퀄리티냐, 믿을만하냐, 베리언트라고 하지만 시퀀싱 에러일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뎁스와 커버리지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긴 하지만 각각 그 리드별로 그 시퀀싱 리드별로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그 퀄리티를 이제 종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웃풋으로 주는 것이라는 거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로시 아웃풋에서 이제 이미 그냥 옮겨 적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은 아미노 애시드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즈, 물리화학적 성질, 아미노산의 성질, property,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e determination of protein structure.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아미노산의 물리학적 성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미노산은 이제 20가지가 있죠. 20가지가 아미노산별로 어떤 아미노산은 차지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음전하 또는 양전하 아니면 중성. 이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성은 의미가 없고 음전하 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느냐 어떤 아미노산들이 20가지 중에 이제 음전하를 띠는 것도 있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게 2개지 양전하를 띠는 것이 이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카테고리 그 5가지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고요.
폴라리티라는 거는 아미노산이 또 그 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요. 많은 아미노산들이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이즈가 아미노산 자체가 크기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6주차 이번이 4주차인데 6주차에서 좀 다룰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변이가 이 변이가 있었는데 닉 보커의 경우에 기준 서열하고 비교해서 변이가 있었는데 그 변이가 된 이 베리언트가 된 그 변이가 있어서 아미노산 체인지가 일어났다면 그 아미노산 체인지가 차지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폴라리티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사이즈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 15,000개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이런 아미노산 체인지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 부분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오브 체인지.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 체인지가 시노니머스, 난 시노니머스, 스탑 코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노니머스는 아미노산 체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노니머스면 그 4번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죠. 아미노산은 그 20가지인데 코돈은 64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그 코돈은 그 복수개가 존재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구글로 가가지고 코돈 테이블을 찾아보세요. 코돈은 이제 3개의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3개의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첫 번째가 U, 두 번째가 U, 세 번째도 U면 UUU죠. 그러면 페니알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U, 두 번째도 U, 세 번째가 C면 역시 페니알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는 UUU에서 UUC로 바꾸는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 체인지가 안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UUU에서 UUA나 UUG로 바뀌면 그건 아미노산 체인지가 일어나요. 또 UUU에서 CUU 역시 베이스표 하나 바뀌었지만 이거는 페니알라닌에서 루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베이스표가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어느 위치에서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되면 난 시노니머스라고 그러고 변경이 안 되면 시노니머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노니머스. 그 돌연변이 자체가 그 아미노산 체인지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시노님은 영어로 시노님은 시노님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노님. 잠시 온라인 강좌를 중지하고 사전으로 시노님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습니까? 시노님은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하는 단어다. 그 뜻 시노니머스라고 시노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같은 아미노산을 코딩하는 서로 다른 코돈이에요. 코돈 64개 중에서 서로 다른 코돈인데 좀 전에 봤던 UUU와 UUC 서로 다른 코돈인데 똑같은 페니알라닌을 동의어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난 시노니머스. 스탑 코돈은 3개가 있죠. 스탑 코돈 찾아보면 자 보세요. UUU에서 뭘로 바뀌게 되나? 그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UUA에서 UGA나 UAA로 바뀌어버리면 이건 하나 틀렸지만 스탑 코돈이 돼요. 스탑 코돈. 그래서 단백질로 쭉 번역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끝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걸 속하느냐, 시노니머스냐, 난 시노니머스냐, 스탑 코돈을 만드는 거냐. 그런 것을 이제 5번째 컬럼에다 써놨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칼럼은 이제 phylogenetic conservation based on UCSC FASTCon scores.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phylogenetic conservation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1강에서 여러분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닉 보커에서 일어났던 XIAP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시스텐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시너니머스하죠. 아미노산의 체인지가 일어났으니까. 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돌연변이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자리는, 그 시스테인은 사람한테서도 시스테인이고, 침팬지한테도 시스테인이고, 마우스에서도 시스테인이고, 또 그 물고기까지 시스테인이었어요. 초파리는 아니었죠. 초파리였나? 나 기억이 좀 안 나요, 갑자기. 잠깐만요. 초파리까지도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TGT에서 TAT 하나 바뀌었죠. 그래서 이건데 시스템에서 타이라시로 됐으니까 이거는 난시너니머스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시스테인이 영장류, 개구리, 초파리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초파리까지. 그러니까 파일로제네틱 컨저베이션이 모든 동물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스코어가 높겠죠. 그래서 phylogenetic conservation 이것이 스코어가 지금 providing measure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residue portion in the protein, more highly conserved residues inferred as being more important to the function of the protein. 그 자리가 highly conserved 되어 있다. 지금처럼 촉발이까지 highly conserved 되어 있으면 더 중요한 그 자리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0.9쯤 되면 아주 highly conserved 되었을 때 0.9 정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종에서 highly conserved 되어 있으면 여러 그 phylogenetic 계통수로 봤을 때 그 아주 굉장히 많이 컨저베이션 되어 있으니까 초파리까지 모든 동물은 그 자리가 시스테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니까 변화를 거부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다른 걸로 변해도 살고 죽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그 자리에 이 컨저베이션이 되어 있느냐가 그 돌연변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genetic genomic location.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프로테인, 그러니까 진 안에 있지 않다면, 진 안에 있더라도 엑선이 아니고 혹시 인트론인지 또는 인터지닉인지, 진과 진 사이에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표시하고. 자이고스티,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자이고스티가 이게 100%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퀀싱한 리즈가 DNA 시퀀스를 한 시퀀싱 리즈가 전부 다 기준 서열하고 틀려요. 100%겠죠. 그러면은 호모자이거스 뮤테이션이다라고 부르고요. 99%에서 약 81%, 그러니까 20%를 제외한 80% 이상이면 역시 아마도 호모자이거스라고 이렇게 그러고요. 그런데 만약에 20에서 80% 사이면 이거는 헤테로자이거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변화가 돌연변이가 있지만 한쪽은 없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의 20에서 80% 정도, 원래 50%가 기대값이시지만 실험을 하다 보니까 50이 딱 안 나오고 20에서 8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헤테로자이거스라고 부르고, 20% 이하의 그 원래 기준 서열은 A인데 C가 20% 정도 나왔어요. 나머지 80%는 A야. 원래 기준 서열이 A고 80%가 A야. 20%만 C야. 그러면 이 20%짜리는
아마도 sequencing likely, 아마도 sequencing error다 이거지. 또는 뭐 기준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Effects on splice site. splice site는 이제 그 메신저 RNA가 엑선, 인트론,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고 그랬을 때, 그 스플라이스 되는 그 인트론, 엑선 바운더리에 특히 이제 인트론 쪽에 시작과 끝하는 인트론의 시작과 끝 부분, 엑선과 만나는 부위죠. 그 부분에 이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스플라이싱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스플라이싱이 잘못되면 이 엉뚱한 단백질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폴리펜 스코어, prediction and effect. 폴리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algorithm uses structural and sequence information to predict the impact of substitution on the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a protein run in house. 이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폴리펜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인데 인공지능처럼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근데 이 폴리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나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이 돌연변이가 단백질 구조에, 스트럭처에 또는 기능에 영향을 줄 거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통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백질 구조에 기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구조는 PDB 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단백질 구조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할 겁니다. 이 정보는 폴리펜 아웃풋에서 나온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온라인 멘델리안 인헤리턴스 in man, disease associations for the gene containing the variant. 지금 우리가 XIAP 같은 유전자 찾았는데 그 XIAP 유전자가 혹시 유전병과 관련되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멘델리안 인헤리턴스 인 맨이라는 것은 이제 오밈이라고 불러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CBI에서 운영하긴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XIAP라는 유전자가 등재되어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XIAP가 닉 보컬에서 XIAP가 이제 중요한 유전자 떠올랐는데 그 유전자가 이미 멘델리안 디지즈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지. 또 프로테인 애노테이션 including 프로테인 ID, 뭐 function, and description. 요거는 우리가 또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할 겁니다. gene annotation including chromosome location, gene name, unique identifier, gene function. 자,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Links to expression profiles derived from CEO compendium.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유전자 발현에 관한 expression이라는 건 유전자들이 메신저 RNA로 발현되는 양이 서로 다른데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 이 생명정보 개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4학년 과목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이제 모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노블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게 DBSMP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처음으로 찾아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DBSMP가 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What and where is DBSMP database? 데이터베이스가 DBSMP에 대해서 뭐고 어디 있느냐. 자, 이걸 가지고 거기에는 XIAP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SNP가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뭐 디지털 코딩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체 이름하고 그 좌표를 알면 베이스 포지션, 염기 좌표를 알면 SNP를 찾을 수 있는지, 또 뭐 RS 뭐 이렇게 주어지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